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상단 오브젝트라고요. 상호작용하는 상단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이용한 상호작용 오브젝트 활용법은 우리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오브젝트에 가지고 갔으면 F 버튼 눌러서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가이드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닥, 벽, 오브젝트 3, 그 다음에 상단 오브젝트라고 있죠. 그래서 상단 오브젝트로 저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를 도장을 이용해서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가지고 오고 싶은 걸 여기에다가 갖다가 찍어서 한 4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셋, 마지막 하나, 셀프가 하나, 이게 좀 작아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4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벽을 조금 지울까요? 이 정도로. 제가 상단 오브젝트 4개를 만들었잖아요. 상단 오브젝트인지는 이제 여기에 톱니바퀴가 나타나는 것이 상단 오브젝트예요. 내가 그냥 오브젝트는 얘들을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책상, 얘가 그냥 상단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 벽은 벽 나름대로 이렇게 벽이 보이고요. 이게 바닥이죠. 상단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의 차이는 톱니바퀴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우선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 오브젝트를 한번 메뉴를 봐볼게요. 상단 오브젝트의 첫 번째 톱니바퀴, 저는 이제 첫 번째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예를 들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있는 오브젝트의 상단 오브젝트의 톱니바퀴를 클릭하실 때 상단 오브젝트가 선택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도장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우개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오브젝트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상단 오브젝트의 도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톱니바퀴, 이 작은 톱니바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 표시 기능이 있고요. NPC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웹사이트 기능, 팝업 기능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표시 기능이 오브젝트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유니티 강실입니다. 그 다음 실행 범위는 이거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세 칸인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칸으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브젝트에다가는 오브젝트 말풍선을 한번 넣어볼까요? 입장 하시면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키를 눌렀을 때 나타날 거거든요. 이 이름이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다 말풍선 넣고 이거는 박명록이라고 이름을 넣을게요. 텍스트 이름은 입장하시면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실행 범위는 똑같이 1로 해놓고요. 그 다음 실행 방법은 F키를 눌러서 실행을 할 건지 바로 실행을 할 건지 우리는 우선은 여기를 바로 실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가 가면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열리게끔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해서 저장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먼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이 되어 있으면 플레이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왔습니다. 와서 마우스 여러분이 아바타가 오브젝트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유니티 강의실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바로 뜨죠. 입장하시면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버튼의 이벤트 효과를 줬을 때 나타나게 하려면 아까 잠깐 봤듯이 여기에가 F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 다음에 F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거죠.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저장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방명록이라고 뜨긴 하되 F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랍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F키를 누르면 입장하시면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보이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이벤트를 줘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말풍선 스탬프 기능은 여러분이 몇 개의 스탬프를 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애니메이션 기능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새 탭으로 이미지 웹사이트 열기가 있고요.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사이트를 열어주는데 새 탭으로 웹사이트를 열면은 이름은 뭘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를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가 자, 이 주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아까 했던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실행 범위는 마찬가지 한 칸짜리를 할 거고요. 이것도 F키를 눌러서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는 웹사이트 링크를 하긴 하되 이번에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에서 이번에는 다음을 한번 넣고요. 이거 주소가 다음.넷이 되겠죠. 그 다음 크기는 전체 화면으로 열고 마찬가지 실행 범위는 1로 맞춰놓고 실행 방법은 F키를 눌러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후 플레이를 눌러서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와서 유니티 강의실입니다. 방명록 하고요. 여기 와서 F키를 눌렀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름이 지금 가려서 그러는데 여기 살짝 보면 네이버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F키를 누르면 창이 뜨면서 네이버 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그 옆으로 와서 다음이라는 곳에 한번 F키를 누르면 다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상에서 이렇게 다음 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이트를 그 주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웹상에서 이것을 팝업으로 열어주는 게 조금 더 정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는 오브젝트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오브젝트에 보면은 내가 팝업으로 열기해서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은 팝업으로 웹사이트를 열기를 했는데 내가 팝업 기능을 위해서 팝업 텍스트를 팝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팝업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이트로 이동할게요 라고 나오면서 팝업이 뜨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음 사이트로 이동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이트를 없앴기 때문에 여기 웹사이트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팝업으로 우리가 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는 다음은 우리가 여기 새로운 창에서 열었고 다음 사이트는 이 맵상에서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음 사이트로 이동할게요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이버는 이번에는 이미지 팝업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갈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 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름은 김수경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실행 범위는 1로 하고요. F키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맨 처음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와서 F키를 누르면 제 얼굴이 이미지가 이렇게 뜰 수 있게끔 이미지 팝업 창을 하니까 맨 처음에 입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넣어놓고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용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자, 비밀번호 입력 팝업도 여기서 마찬가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미션을 수행을 할 때 또는 어떤 관계자만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영역을 프라이빗 영역을 따로 지정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탬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스탬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것의 오브젝트를 제가 지웠네요. 자, 오브젝트를 하나를 도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얘 오브젝트를 우리가 스탬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스탬프를 바꾸는데 스탬프 종류 스탬프 이름은 뭐 열쇠 1, 그 다음 스탬프 번호는 1번으로 해놓고요. 실행 범위는 1로 하고 F키를 눌러서 실행하는 거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는 스탬프로 바꾸고요. 스탬프에 마찬가지 2번으로 하고 열쇠 2번 그 다음 스탬프 번호는 2번으로 하고 F키를 눌러서 실행하는 거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쪽에다가 얘를 이 스탬프를 우리는 제거하는 것, 스탬프를 받았을 때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성공. 그 다음 팝업 창으로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가 사라지게끔 하겠습니다. 스탬프 수량을 체크를 하는 우리는 스탬프 지금 우리가 기능이 2개니까 이것을 2개로 스탬프 필요한 개수는 2개로 하고요. 실행 범위는 1로 하고 F키를 눌러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필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서 삭제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입장을 했는데 얘가 열쇠 1이고요. F키를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까 스탬프였고요.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탬프였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F키를 눌렀는데 마찬가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가 없는 거는 스탬프 앱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앱 추가라고 있죠. 앱 추가해서 이 부분에 앱 추가해서 우리는 뭘 추가할 거냐면 스탬프를 추가를 해줘야지만 이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탬프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열쇠 1과 열쇠 2가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열쇠 1 쪽으로 한번 와서 자, 열쇠 1 쪽으로 와서 F키를 눌러서 획득을 했고요. 스탬프 찍고요.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열쇠 2도 마찬가지 스탬프를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를 찍었으면 미션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F키를 눌렀더니 미션 성공되면서 지금 오브젝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션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돼 있으면 미션 성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멈춰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스탬프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스탬프 말고요. 또 하나가 제가 자꾸 지우개 있는 상태에서 지우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한번 해보냐면 비밀번호 입력을 한번 넣어볼까요? 비밀번호 입력은 이름은 비밀번호로 입력하세요. 또는 비밀번호 그 다음 비밀번호 숫자 4자리 비밀번호 정답은 1, 2, 3, 4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동작이 맞았을 때는 우리는 팝업 창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오답은 오답 보일시 다시 입력하세요. 실행 범위는 1로 하고요. F키를 눌러서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요. F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획득은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쪽으로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비밀번호 1111 했더니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1, 2, 3, 4 라고 입력했더니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정돈이 필요할 때, 비밀번호에 어떤 이벤트를 넣어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맵에서 유니티 강의실에서 새로운 맵으로 연결하는, 맵과 맵을 서로 연결을 해서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맵 연결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먼저 실행을 해서 제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스페이스를 나가서 제배 맨 처음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SS토어에서 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S토어에서 맵에 들어와서, 자, 맵에서 옥상에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네 번째 정도에 보면은 저는 마음의 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되어 있으면 저는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맵을 한번 여기에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 맵 추가하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새 맵 추가하기 하면 우리가 구매했던 맵 중에 조금 전에 마음의 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옥상공원이라고 저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앱이 하나 나오면서 이름은 캠핑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얘가 옥상공원으로 이름을 바꿀게요. 자, 이 옥상공원을 보면은 이쪽에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어디로 나타날 건지 여기에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타일 효과에 들어가서 여기 스폰을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잡아주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 강의실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캠핑장, 즉 옥상 정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디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우개로 지우고, 여기 있는 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로 우리가 조금 문을 만들어 줘야 돼서 여기를 지우고, 상단 오브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화살표를 가지고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꿀까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잠깐만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한 3개, 4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캠핑장, 즉 옥상 정원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는 그냥 오브젝트만 만들어진 거지, 이 오브젝트가 실질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거를 타일 효과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털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영역을 잡아주는데, 스페이스 내 앱에서 이동하는 거, 그 다음 이 맵,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니티 강의실에서만 움직일 건지 아니면 스페이스 자체를 아예 외부로 이동을 시켜서 갈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스페이스 내에 있는 다른 맵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할 맵은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 맵 스폰 영역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걸 그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이름은 그냥 입력하지 않고요. F키를 눌러서 사용해도 되고 바로 이동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 영역으로 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오브젝트는 우리가 숨기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우리가 아바타를 이동을 해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면, 넘어가면 이렇게 맵이 이동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맵에서
어디에서 시작할 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캠핑장 맵에서 그죠? 캠핑장 맵을 우리가 시작을 조금 바꿔볼까요? 시작을 항상 여기서 하니까 여기 캠핑장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타일 효과를 여기에서 스폰을 여기서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옥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저는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눌러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옥상으로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브젝트만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일 효과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포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털을 이용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을 이용을 해서 현재 스페이스 내에서 움직이는데 어디로 이동할 건지 이동할 것을 캠핑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맵스폰 영역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바로 이동으로 그 다음 포털 오브젝트는 숨겨서 어디를 넣을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작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면 이렇게 캠핑장 우리가 말하는 옥상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옥상에서 이제 우리가 왔는데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가는 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타일 효과에 들어가서 우리가 포털이라는 곳을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 대 다른 맵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티 강의실로 우리는 맵 스폰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오면 자동으로 가는데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 여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포털 오브젝트 숨기는 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우리는 숨기는 걸로 해서 저장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는 누르면 여기로 되돌아오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작은 여기에서 나갔는데 맨 처음에 시작점을 여기로 뒀기 때문에 중점번호가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옥상에서 나왔을 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위치를 지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가서요. 여기에다 위치를 지정을 할 때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타일 효과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포털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지정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정 영역은 우리가 어디에서 오냐면 캠핑장, 즉 옥상 캠핑장에서 강의실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강의실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너비는 1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는 저장을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올 거냐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이렇게 캠핑장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쭉 가면 캠핑장 이쪽으로 나오고 다시 우리가 와서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왔는데 다시 오른 상태네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캠핑장에서 처음 상태, 즉 우리가 위치를 지정한 곳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캠핑장 우리가 옥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옥상으로 가서 옥상에서 에디터로 들어가서 타일 효과에 있는 얘를 하나만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얘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하나만 얘를 가지고
이거를 움직이는데 스페이스 내 다른 앱으로 이동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유니티 강의실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정 영역이 있기 때문에 캠핑장 강의실이라고 아까 좀 전에는 맵스폰 영역 하나만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캠핑장 강의실이라고 하나가 떠요. 자, 이걸로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동으로 오브젝트 숨겨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숨겼는데 자꾸 나오네요. 자, 여러분은 잘 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가 숨겨졌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어딘가에가 있었는데요. 숨겼더니 안 보이네요. 오브젝트가 어디에 숨겨져 있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저는 숨기면 잘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좀 파일을 제가 복사를 안 했네요. 자, 이것을 복사를 이렇게 또로로로로 복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한 칸밖에 안 돼가지고 쉽게 정리가 안 됐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한 칸을 제가 못 찾았네요. 자, 되돌아왔을 때 이 상태로 여기가 시작이 되면 아주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맵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만의 맵을 한번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개의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사람들을 초대도 해보시고 초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